부산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이슈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송교성의 문화데이트, 문화예술 플랜B의 송교성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머리 파마하셨네요. 예, 잘 알아봐 어울리십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주요한 문화계 이슈 정책을 좀 짚어보고 공연, 전시, 문화예술 행사 소식, 또 부산의 문화 장소들을 추천해 드릴 텐데 7월의 이슈부터 좀 바로 만나볼까요? 예, 그 이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정책의 좀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일상의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어떻게 즐기고 뭐 또 창조하느냐인데요. 네. 이를 흔히 이제 생활문화 지원이라고 합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부산에서 실행된 일상 속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올 초에 나오긴 했는데 이 보고서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면 자연스럽게 집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슈로 잡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생활 문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 속에서 즐기는 문화 요래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또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좀 이 단어가 정책적인 용어로 좀 쓰이고 있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좀 말장난일 수는 있겠지만 생활 문화를 거꾸로 하면 문화 생활이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종종 써왔습니다. 뭐 오늘 뭐 문화를 즐겼다, 뭐 문화 생활을 누린다, 뭐 이럴 표현들인데, 네. 근데 이런 말 속에 이제 문화라고 하면 좀 평범한 생활에서 좀 접하기 힘든, 좀 특별하고 뭐 특별한 장소에서 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뭐 교양과 지식 또는 뭐 대체로 고급스러운 예술의 의미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문화예술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문화라는 것이 어떤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 개인의 삶의 방식이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함께 만들어내는 뭐 다양한 가치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 생활 속에서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생활 문화라는 정책 용어가 최근에 정립이 돼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문화 생활, 생활 문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정리해 보면 생활 문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문화. 그 모든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너무 넓은 해석이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 지원에서 법적 용어가 있긴 합니다. 예.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생활문화란 뭐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뭐 이렇게 법적 정의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문화라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과 같이 좀 특별한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생활 문화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보고서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구체적으로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교육이 좀 많은 편입니다. 뭐 국악교실, 사진 촬영, 스케치, 뭐 성악교실, 드럼교실, 뭐 캘리그라피, 발레, 서예교실, 뭐 우쿨렐레, 피아노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좀 배우기 힘들었던 어떤 기초적인 좀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이제 생활 문화라는 개념이 좀 많이 바뀌면 그 어떤 정립이 되면서 예. 자신의 좀 삶을 돌아보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 예를 들면 인문학과 함께하는 영화 보기, 또 뭐 서양 미술사 뭐 같이 뭐 좀 들여다보기, 또는 뭐 이런 인문 강좌형 프로그램이 있거나 또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 지도 뭐 만들어 보기, 또 우리 동네 이야기 뭐 수집하는 뭐 탐험대, 네. 또 생활 수필 써보기 뭐 이런 것처럼 집 가까이에서 동네에서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각자 뭐 시 써보기, 소설 쓰기, 뭐 낭독 연극 해보기, 자작곡 뭐 만들어보기 뭐 이렇게 좀 직접 자신의 어떤 삶의 이야기나 주변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들도 꽤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강의를 듣는 형식이 많았다면은 이제는 체험하는 형식이 더 많은 것 같고 예. 아침에도 지금 들으면서 막 하고 싶은 거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서예 교실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좀 뭔가 좀 차분해지는 이런 마음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관심이 가네요.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집 근처에서 열리는 건가요? 예, 뭐 집 가까이
원래 이제 예전부터는 민간의 뭐 사설 학원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꽤 많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행정복지센터나 구군마다 있는 문화원에서 뭐 말씀하신 서예교실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편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생활문화센터라는 곳도 많이 생겼습니다. 구 단위마다 다 하나씩 있고요. 또 뭐 마을 건강센터, 또 평생학습관, 또 사회복지관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리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마트나 백화점의 문화센터에서도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정책연구 자료실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산 생활문화 길잡이 보고서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사시는 구군별로 어디에 어떤 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가 쭉 잘 나와 있거든요. 뭐 작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거의 또 올해도 비슷하게 하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지역과 함께 생활문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정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남구 생활문화 이렇게만 검색을 하셔도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기관들이 많이 소개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 시민들은 요 생활문화를 잘 즐기고 계십니까? 예, 뭐 시민들은 언제 어떻게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는지 보고서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뭐 좀 다른 보고서가 있는데 원래 그 전에 이제 생활문화 뭐 활동을 찾아보니까 한 70-80% 이상이 좀 즐기고 있는 걸로 나왔고 이번 보고서에서 이 시민들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즐기냐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 같은 평일 오후 시간대에 프로그램 참여가 많은 걸로 좀 나타났습니다.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는데 참여할 때는 보통 한 번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참여하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이제 직장인분들은 뭐 오전이나 오후 평일에 좀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저녁에 좀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게 부산시가 15분 도시 사업의 정책 일환으로 이 생활 문화 또 체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부산시는 그 7월부터 본격적으로 15분 도시 부산의 생활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뭐 밝히기도 했는데 16개 구군 생활권에서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뭐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우선 부산 시립예술단의 뭐 찾아가는 예술단, 또 영화의 전당에 찾아가는 영화관이 뭐 모라동, 반송동 같은 곳에서 뭐 개최가 된다고 하고요. 또 마을 공동체가 직접 기획 운영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이나 또 23개 마을 건강센터에서 심리적 위기 주민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 일상을 담다 이런 프로그램도 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뭐 부산시나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뭐 이 더운 여름에 너무 멀리 가시지 말고 집 근처에서 생활 문화를 좀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집 가까이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즐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자 7월에 부산 문화예술계 소식도 알아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선 사상 생활사 박물관 소식을 좀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사상 생활박물관에서 특별 전시가 시작이 됐는데 사상구 개청 30주년 기념으로 1995년 북구에서 분구된 사상 지역 기록 자료의 전시라고 합니다. 사상구 이전에 어떤 행정구역이나 개청 초기에 행정 조직, 환경, 도로교통처럼 1995년 이제 분구될 때 이후에 당시 전후로 행정 기록물들을 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는 뭐 북구, 사상구의 민원 여건과 즉 두 구가 서로 협업해서 다른 전시에서 보기 어려운 공공 기록물을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좀 살아가시는 가장 기초 단위인 행정구역들이 어떻게 변했고 발전했는지를 좀 그러면서 생활 속 문화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외곽에 방치가 되어 있는 밭들이 전시장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자, 이거야말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생활 문화에 딱 적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짚어주시죠. 예,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리에서 펼쳐지는 공생물성 전시 소식인데요. 이 전시는 부산 기장 외곽에 방치된 밭을 뭐 우리가 말하는 논밭 할 때 그 밭입니다. 임대해서 생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앗
예술단체의 기획 전시라고 하는데 네. 발음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박앗.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바깥 또는 밭과 밭 뭐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10명의 작가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인간에게 방치된 시골의 밭이 스스로 숲으로 좀 재생되고 야생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놓인 공간을 통해서 예술을 매개로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생물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전시라고 하는데요. 공생물성은 서로 다른 생물종이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유전적으로 뭐 발전해 나가고 진화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밭에 전시 작품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예. 한번 보면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달에 시작했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인터넷에서 공생물전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주소를 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밭에서의 미술 전시라니까 욱수로 흥미롭거든요. 이 가만 보면 길에 사람과 삶과 시대의 정치가 녹아 있는데 길과 관련한 전시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시작된 비주류 사진관에서 제31회 사회 참여전 삶을 잇는 골목 사진전 소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길에서 골목에서 열리는 사진전이고요. 네. 비주류 사진관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사회 다큐 사진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번의 사진전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장소는 예전에 이제 영도구에 조선소 노동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살았던 골목이라고 하고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함에 따라서 빈집이 늘어난 골목이라고 합니다. 삶과 생명, 공동체를 잇는다는 취지로 비주류 사진관 소속 전국 12명의 정회원들이 참여했고 70여 점의 사진들이 골목 외벽에 붙어서 전시되어 있는데 끝나는 기간 없는 무기한 전시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골목에서 다양한 주제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들의 시선을 느껴보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밭에서의 전시와 함께 네. 골목에서 전시를 보시면 예술이 이제 미술관을 벗어나서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어우러지는지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전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시민분들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또 이런 소식도 있다고요? 예, 영화의 전당 야외 광장과 야외 극장 이름 공모인데요. 네. 영화도시 이제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죠. 영화의 전당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빅루프라고 하는 네. 그 특별한 지붕 아래 펼쳐진 야외 광장은 다양한 뭐 전시나 이벤트가 펼쳐지는 열린 공간이고 또 평소에는 도심 속 휴식처로 부산 시민들이 애용하시는 문화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기 붙어 있는 야외 극장 역시 부산국제영화제 개 폐막식을 비롯해서 뭐 콘서트나 마이스 행사 등이 열리는 문화 공간인데 이들 두 공간이 뭐 야외 광장, 야외 극장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좀 정체성과 상징성을 좀 담은 창의적인 이름을 찾기 위한 공모전이라고 합니다. 네. 뭐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영화의 전당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7월 13일까지라고 합니다.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서 공모전에 창의적인 이름을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도 하실 건가요? 예, 지금 저도 뭐 고민을 좀 해보곤 있습니다. 고민한 거 좀 몇 개 있으세요? 뭐 알려드릴 수는 안 되지. 예. 지금 공모전에 내야 공모전이기 되는데 때문에. 비밀이에요. 예. 저도 저희 지금 다 생각을 딱 하고 경쟁자네요. 있습니다. 그러고 이 부산이 바다의 도시답게 동해 바다를 끼고 어촌 마을이 쭉 형성돼 있는데 어촌 마을에서도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요? 예, 저희 문호성 위크라고 해서요. 저가 있는 문화예술 플랜B가 진행하고 있는 기장 문동 어촌 실력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뭐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네. 문호성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마을을 좀 탐색해보는 원데이 프로그램이나 또 미역, 다시마 등 지역 원물을 활용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또 특산물 부스도 있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녹여둔 뭐 전시가 뭐 작지만 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문호성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이름인 것 같은데 기장군 일광읍의 문동, 문중, 칠암, 신평, 동백 5마을을 아우르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또 아마 칠암은 아셔도 문동이나 또 문중 마을은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평소 기장에 좀 유명한 관광지들하고 좀 다른 좀 한적한 어촌 마을의 풍광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나들이 삼아서 이 문동으로 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문호성 위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문화예술 플랜B 송교성 대표님과 함께 7월 주목할 만한 부산 문화예술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시면
매달 부산의 문화 명소를 하나씩 추천해 주잖아요. 이번 달은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사상 생활사 박물관인데요. 2016년에 개관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건립된 곳입니다. 네. 2호선 덕포역 덕포시장 근처에 위치한 박물관이고 사상구가 만들어져 온 과정, 특히 이제 뭐 낙동강이나 모래톱과 같은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또 근대 부산 경제의 중심지 사상 공업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발전했는지, 그로 인해서 또 어떤 뭐 공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의 좀 문제들까지 좀,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좀 잘 전시돼 있는 박물관입니다. 예, 네. 사상 생활사 박물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생활문화 프로그램 있다고요? 예, 연간 이제 생활문화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뭐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전통놀이나 공예 수업과 또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상시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고, 또 성인을 대상으로 또한